네, 고품격 밀리터리 토크쇼 우리 군썰 시즌2에 또 우리 학사전교 출신으로 오신 문영철 기자님과 또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또 우리 문 기자님께서 네. 이제 현역들 사냥을 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군기 사냥이라는 사냥? 조사본부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긴 하시더라고요. 사냥이라는 건 아니고 군이란 조직이 기본적으로 다른 사회 조직보다 존경받는 이유가 높은 도덕률과 준법 정신이거든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거지만은 그것들이 군의 어떤 대민 신뢰도나 이런 것들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라는 이야기를 수년간 해 왔었어요.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할 때도 그랬었고.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 되니까. 개선이 아니 무슨 소리세요?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그렇죠. 전혀 개선이 안 되죠. 표면적으로는 그때만 미안하다. 그런 거 가지고 굳이 기사 써야 되느냐. 뭐 그런 반응들이 쭉 이어져 왔다가 요 근래에 이제 좀 큰 신문사 선배님들이 그 문제를 조금 제기를 해주시면서 이제 국방부도 이제는 좀 감가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이제 어떤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활동들이 있죠? 저는 병들이 좀 실수하는 거는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왜냐하면 그렇죠. 대부분은 이제 자기의 자의에서 왔다기보다는 와야 되니까 오는 거고. 근데 이제 하사이상 간부들 같은 경우는 자기 선택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선택한 길이라면 그 조직의 규칙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업무를 잘하고 안 하고는 뒤의 문제예요. 업무를 못 하더라도 간부로서 기본적인 도덕심과 준법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부하들에게 네가 이게 틀렸어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지 않으면서 병들 보고 너 머리 길어, 너 복장 그렇게 입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모순인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길거리에서 탈모를 하고 다닌다든지 뭐 흡연 보행을 하거나 치식 보행을 한다든지. 흡연 모행을 한다고요? 네, 있어요. 삼각지에서 종종 보여요. 용산 그 국방부 쪽에서 그것도 연간 장교가. 중령 포기하신 소령 아닌가요? 그건 몰라요. 아니면 멀리 중인데 늙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계급장 똑똑히 입었어요. 와.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시국인데 마스크 아예 내려버리고 길거리에서 둘이서 단둘이 오붓하게 음료를 마시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치식 보행하는 그런 장교들도 삼국지에 상당히 많고요. 뭐 입수 보행 그런 건 없죠? 설마? 입수 보행 정도는 그냥 그건 애교예요. 입수 보행은 뭐 흔한 건가요? 애교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손에 뭐 찾으려고 넣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것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제 또 한번 충격적이었던 거는 대중교통을 전철을 탔는데 병사인데 그 요즘에 이너웨어들 많이 입잖아요. 기능성 속옷들 뭐 장병용품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입고 전투복 상의는 아예 입지도 않고 나와서 요대도 안 차고. 전투복 바지인데 전투복 바지랑 이너웨어만 입고 나온 거지. 전투화 끈도 제대로 안 채우고. 현역 아니겠지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제 사단막하고 자기 계급장이 이걸 벨크로로 붙여놨더라고요. 예비군 아니죠? 아니 상병 계급 붙어있더라고. 상근인가요 그럼? 그 부대가 상근이 없는 부대야. 휴가 나와서? 휴가 나온 거죠. 경의중앙선 타고 이제 지나가는 거지. 어떻게 쫓아졌어요? 제가 뭐 이제 군인은 아니니까 휴가병이냐, 그러니까 휴가병이다. 이렇게 입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여자친구로 보이는 친구가 휴가 나왔는데, 휴가 나온 장병한테 왜 잔소리하고 난리냐. 휴가 나왔으면 끝난 거 아니냐. 군복이라는 것도 뭐 편하게 입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도대체 요즘 군대에서 제복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길래 이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오히려 나한테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이게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라든지 복제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위반하는 것들이 전투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이 안 됐을 경우에 위기 상황 때 얼마나 전쟁법과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싸우는 간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복 관련돼서 이렇게 불법 유출을 한다던가, 뭐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또 군복을 통제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완화해야 될 부분도 있긴 있는데, 반대로 이제 군복을 그런 식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사례들, 동묘 할아버지 3사 생도복 위에 입으시고 밑에는 경찰 기동복 입으시고. 그 후배 놈 새끼들 그거 왜 의료함에 함부로 넣어가지고 그거 동묘의 할아버지가 그 선배님 보내주신 거 딱 보고 우리 학교 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뭐 저기 트랙터 아저씨 인사장교 학군단 인사장교. 네. 아니 좀 잘 버리지. 그러니까. 잘라서 버리든가. 아니 선배님 이렇게 또 이제 우리 기자님께서 보도자를 쓰시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이제 국방부에서 알잖아요. 알죠. 그럼 그거에 대한 지침이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구두 경고 정도로 끝나요. 개인한테 할 게 아니라 네. 이게 정훈 쪽이나 아니면은 인사 쪽에서 군인들의 정복 바로 입기 뭐 캠페인을 한다던가 교육 자료를 만들어서 아니면 지침을 내려서 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훈 쪽도 고민은 많이 해요. 이런 거 받을 때마다 되게 미안해 하시긴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인지 잘 건드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이게 자유롭게 하는 거와 네.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잖아요. 적어도 간부들은 정확하게 지켜야죠. 병들이면 그냥 좀 그런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이해가 돼요. 자율적으로 온 부분이 아니니까 깝깝하고 지키고 싶지 않고 그런 마음이 누구보다 있을 거지만 다들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온 길인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들.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어떤 문제로 이어지냐면 저는 뭐 저기 강철 부대나 이런 방송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대중들에게 재미있는 요소를 부여를 해주고 또 한편으로는 간접적으로 군에 대한 홍보 효과도 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긴 한데 문제는 여기 나온 분들 중에 일부입니다. 다수 분들은 정말 자기 생업도 열심히 하시고 자기 군 경력도 소중히 여기신 분들인데 그 셀럽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의 문화들이 조금씩 퍼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게 군복에 대한 저는 이미지 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정의를 해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것들이 너무 심해지면서 누구나 군복을 자기를 홍보하고 꾸미는 수준으로 생각하는 문화가 너무 팽배해져 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유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선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외국 군대 친구들한테도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미군 장교 말로는 미군도 간혹가다 그런 행위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네 부대의 주임원사나 부사관단이나 아니면 장교단에서 지적을 하면 엄청나게 혹독하게 혼이 난답니다. 걔네들 간복 문화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혼이 나고 미국인이 이렇게 제복 바디 프로필을 하는 게 원래 그 소방에서 유래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소방에서 하도 이 위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망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소방관들이 자기 동료를 돕기 위해서 기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바디 프로필 사진을 찍는 거는 있었고 그걸 이제 군도 그 이라크 전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돕기 위해 그런 행사를 하긴 하는데 그런 거 외에서는 미군도 상당히 보수적인 잣대로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젊은 층에서는 또 이제 예비군 군복을 희한하게 많이 입잖아요. 그러니까 병가 마크 원래 병은 부여가 안 되는데 육군 같은 경우에는 병가 마크를 붙인다든지 뭐 검정색 흰색 글자라든지 그 칼라 부대 마크라든지 우리가 그 전형모라 그러죠. 나는 그 엔젤리너스 같아. 그 엔젤리너스 특정 상표 이야기하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그 커피숍 날개 달린 것 마냥 또 어떤 것도 있더라. 어사모도 있고 네. 스파르타도 있고 뭐 다양해요. 이게 지금 하나의 뭐 전역하는 재미와 밈이 된 거거든. 퍼포먼스로 끝나면 괜찮아요. 퍼포먼스로 끝나면. 근데 문제는 이걸 예비군 훈련장이 현장에 입고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규정상으로 안 됩니다. 보면 예비군의 복제는 군인 복제령을 따른다라고 돼 있고 군 인사법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현역 복제와 동일하게 맞춰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장교들도 예비군 마크 붙여야 되고요. 전투복에는. 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돌려 보내야 돼요 원래라면. 근데 민원이 무서워서 못 돌려 보내는 거라. 아, 장교들 예비군 마크 붙여야 돼요. 네. 왜 안 알려줬지? 난 뭐 그런 얘기 교육 못 받아봤는데요? 대부분 교육 안 하죠. 이게 문제네. 교육을 안 하네. 아, 솔직히 병사들한테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얘기만 우리가 야 그런 거 왜 하냐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만 하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너무 안 지켜지고 당연하다 별거 아니라는 문화가 너무 만연해 버렸어요. 특히 우리 군이 이제 초창기에는 창군이나 어수선했고 월남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80년 90년 안정화를 거치고 제식화되고 원단도 이제 미군 원단이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 원단을 가지고 자체 군복의 제식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정말 그런 나라 몇 개 없거든요. 그런 이제 선진국의 군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는 건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죠. 저는 우리 군이 도대체 뭘 교육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최소한 사관학교나 우리 간부들한테는 군 장교, 군 부사관, 군 여군 이 임관과정에 대한 역사도 있고 있죠. 그리고 이런 군복에 대한 역사도 있고 전통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 남아있죠. 대해서 교육은 1도 안 하는데 뭐 리더십 상담에 대한 거 성인지 감수성 이런 거는 솔직히 교육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우리가 군의 뿌리와 군의 역사와 군의 이런 말씀하셨던 제복에 대한 이런 교육 자부심 이런 거 알아야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교육은 왜 이렇게 전무할까? 이게 이제 성인지 교육이나 군 인권이나 상담 교육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군이 그런 거에 되게 여론에 엄청 많이 치면은 엄청나게 아프거든요. 아프다기보다는 부끄럽기도 하고 자기들도 그리고 시급한 문제인 거고 해결해야 될 문제니까 현실의 주안을 두다 보니까 가급까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무라기만 할 수도 또 없는 부분이기도 해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이런 근데 그런 내용은 또 기사들이 많이 다루는 부분이라 그건 이제 메이저 언론들이 많이 하시는 거고 저같이 이제 좀 매니악한 기자는 반면에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 존중하고 안 하시니까 저는 이 분야 합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이런 것만 하는 건데 그게 상대적으로 또 어떨 때는 또 안 좋게 되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저 기자는 할 일 없으면 맨날 저런 것만 가장 쇼킹했던
사건 사고 하나 몇 개만 말씀해 주시고. 국방부 보도자료였는데 계급 체계가 지금이랑 옛날이 좀 다릅니다. 지금의 하사가 옛날의 하사가 아니에요. 옛날은 우리가 미군 체계를 그대로 들고 와서 2등병이 없고 1병, 상병, 하사 이렇게 됩니다. 당시 하사가 지금 하사가 아닌데 그 당시 그분에 대한 어떤 지급해야 될 서류가 제때 못 나갔다면 당시에 군 인사 명령상에 있는 계급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각 군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대요 처음에. 근데 국방부가 틀어버렸어요. 현재 계급으로 바꿔버리라고. 육군에서 현재 요즘 분들이 모르니까 현재 계급 기준으로 맞춰라 했는데 그마저도 틀려버린 거예요. 하사가 그렇게 되면 지금으로 따지면 상병에 해당되거든요. 미군은 솔직히 상병부터 NCO스크로 가면 부사관으로 보니까 비슷하게 맞기는 맞아요. 부사관 개념이긴 한데 그때도. 근데 굳이 하면 지금의 상병에 해당되는 계급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무리하게 현대적 해석을 해버린다라든가.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던 건 항상 이런 걸 할 때는 현 계급 당시 계급 이렇게 병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육군하고 해군 각군에서는 병기로 바꾸셨더라고요. 이게 국방부가 간혹 가다 보면 그 중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중심을 못 쓰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충격이었어요. 네, 뭐 보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뭐 꼰대나 이런 거 비난할 수도 있는데 꼰대라니까. 근데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좀 긴장을 해야 되고 누가 견제한다는 것이 또 우리가 군기라는 것이 내 스스로 지키면 참 좋겠지만 누군가 지켜본다는 것 때문에 더 긴장하는 것도 있고 더 조심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 군기가 필요 최소한은 필요하다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군기는 지키지만 나머지까지 군기를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죠. 얼마 전에 뭐 병사들 급양하고 있는 영상이가 사진이 나갔는데 방탄복 입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어폰 끄면서 밥 먹는 친구도 있고 전 그거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좋다고 자기 봅니다. 임무 중에 급하게 와서 그렇게 빨리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음악 들으면서 이제 핸드폰 사용 가능하니까 그걸 또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잘 좋다고 정말 봅니다. 꼬투리를 안 잡아야 될 걸 잡고 있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히려. 똥군기라 그러죠 똥군기. 오늘 이렇게 또 언론의 최전선에서 우리 국방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문영철 기자님을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눴는데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한 번 더 모시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